자, 온라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에 들어가서 이제 현대 국어 문법을 조금씩 한 반도 있고, 방과 후에도 하는 반도 있고, 야간 수업에도 하는 반도 있고, 조금씩 얘기는 하는데 전체적으로 할 기회가 많이 없어서 빨리 한번 이제 처음부터 간단하게 쭉 훑는 정도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얘기를 빨리빨리 해나가면서 한번 정리를 할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가장 기초적인 게 의문입니다. 의문. 자, 의문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의문이라고 합니다.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가 의문입니다. 예를 들어 물하고 불하면 이 두 개가 차이가 뭐 때문에 생기냐면 미음하고 비읍 때문에 차이가 생기죠. 이게 의문입니다. 이 물과 불을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실수 단위는 미음과 비읍이죠. 의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술과 솔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오와 우 때문에 뜻이 구별이 되겠죠. 그럼 얘네들도 의문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자음과 모음이 의문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이 하나하나가 의문입니다. 예를 들어 물 같은 경우에 세 개의 의문으로 이루어진 거죠. 자, 술 같은 경우에 세 개의 의문으로 이루어진 거죠. 이렇게 의문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 세 개의 의문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게 끊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끊어볼 수 있는 자음과 모음 같은 의문을 분절 의문이라고 합니다. 자, 하지만 끊을 수는 없지만 뜻을 구별하는 의문이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눈으로 눈을 보다. 자, 밤에 밤을 먹다. 굴에 들어가서 뭐 굴을 먹다, 말을 타고 말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자, 이거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끊을 수는 없지만 쪼갤 수는 없지만 우리가 뜻이 구별이 되죠. 뭐 때문에? 소리의 길이, 장단으로 구별이 되겠죠. 자, 끊을 수 없는 소리의 길이, 이것을 우리는 비분절 의문이라고 합니다. 뭐 쉽게 말하면 분절음은 자음과 모음, 비분절은 뭐 소리의 장단이 되겠죠. 자, 대표적인 겁니다. 자, 이게 의문이고요. 자, 이 의문을 알았으면 우리가 이제 이 의문을 가지고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의문의 변동이라는 게 나올 수 있어요. 의문의 변동. 자, 쉽게 말하면 의문의 변동. 여기서 말하는 의문은 분절 의문을 말하는 겁니다. 의문의 변동은 의문의 개수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의문의 변동. 네 가지입니다. 자, 교체, 축약, 탈락, 첨가. 이 네 가지가 의문의 변동입니다. 의문의 변동의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자, 쉽게 말하면 의문의 개수가 변하는 겁니다. 교체. 자, 다른 의문으로 바뀌는 거니까 아예 변하지 않고요. 축약, 줄어드는 거고요. 탈락, 줄어드는 거고요. 첨가, 늘어나는 겁니다. 자, 축약과 탈락 공통점이 있습니다. 줄어드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축약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의문과 하나의 의문이 만나 전혀 다른 새로운 의문으로 줄어드는 것이고, 탈락은 자, 기존의 의문에서 하나가 그냥 사라지는 거죠.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의문의 개수가 줄어듭니다. 첨가 늘어나고요. 교체는 그대로입니다. 자, 교체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교체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 자, 우리 국어에서는 이제 발음하면 무조건 받침 같은 경우에 7개로 대표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중학교 때 배웠죠. 가느다란 물방울 이렇게 7개로 대표음이 됩니다. 자, 이렇게 발음하면은 이렇게 대표음이 되죠. 자, 얘 같은 경우는 의문의 개수가 하나, 둘, 세 개입니다. 3개. 된 소리 하나의 의문으로 봅니다. 하나, 둘, 셋, 3개죠. 교체입니다. 자, 의문의 개수 그대로죠. 자, 이것을 우리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부릅니다. 음끝이라고 적을게요. 자, 그 다음에 비음화입니다. 자, 비음화는 조음의 위치가 아니라 조음의 방법이 닮아가는 일종의 동화 현상인데, 비음은 요 3개를 비음이라고 합니다. 비음. 예를 들어 밥하고 물이 있다고 칩시다. 자, 비음이 아니겠죠? 비음이죠. 그러면 비음이 아닌 게 뭐로 바뀌어요? 비음으로 바뀝니다. 이게 비음화예요. 쉽게 말하면 비음이 아닌 게 비음을 만나면 비음으로 바뀐다. 이게 비음화입니다. 비음으로 바뀌죠. 자, 그 다음 유음화입니다. 자, 유음화 똑같습니다. 유음은 리을이 유음입니다. 유음화 다른 말로 이제 바꿔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유음이 아니죠. 유음이죠. 뭐가 돼요? 유음으로 바뀌었죠. 유음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국외음화입니다. 국외음화는 자, 다른 말로 발음은 뭐가 될까요? 아까 비음화 뭐라 그랬죠? 비음이 아닌 게 비음을 만나면 비음이 된다. 유음이 아닌 게 유음을 만나면 유음이 된다. 국외음은 뭘까요? 국외음이 아닌 게 국외음을 만나면 국외음이 되는 게 국외음화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국외음화 현상 왜 일어날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소리 나는 게 디귿, 디귿입니다. 윗잇몸 혀끝 소리, 국외음이 아니죠. 여기서 소리 나는 게 국외음입니다. 경국외음, 국외음이에요. 자, 쉽게 말하면 자, 얘 같은 경우에 음운의 개수가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입니다. 첫 소리 이응은 음가로 인정하지 않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요 디귿이 만나는 건 이를 만나는 겁니다. 자, 그럼 뭐가 되냐면 미, 다, 지가 되죠.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6개죠. 자, 교체인데요. 이게 왜 교체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자, 요 이 모음이 어디서 소리 나는가 중요합니다. 아까 비음하는 비음이 아닌 게 비음을 만나면 비음이 된다 그랬고, 유음하는 유음이 아닌 게 유음을 만나면 유음이 된다 그랬고, 국외음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뭘까요? 국외음이 아닌 게 국외음을 만나면 국외음이 되는 겁니다. 자, 국외음이 아니죠. 윗음은 혀콧소리입니다. 국외음을 만났을 때 이걸로 국외음으로 바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 이 있죠. 요게 국외 모음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소리 나는 거예요. 국외음이 아닌 게 국외 모음을 만나서 국외음으로 바뀌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자, 얘를 발음해 볼게요. 디귿 갔다가 이를 갑니다. 혀가 이만큼이나 이동해야 되겠죠. 하지만 미다지 같은 경우에는 모두 국외에서 발음이 됩니다. 즉 조음의 위치가 닮아가는 조음의 위치가 닮아 일종의 동화 현상인 거죠. 이 세 개 다 동화 현상인 거예요. 동화 현상. 자, 그래서 국외음이 아닌 게 디귿 국외음 아니죠. 국외음 만났죠. 국외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국외음화 현상이에요. 자, 그 다음에 된소리 대기입니다. 된소리 대기는 예를 들어 국밥 보세요. 국밥. 자, 음운의 개수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네, 국밥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입니다. 이 교체죠. 된소리 대기입니다. 자,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 2, 3이라는 글자가 있다고 칩시다. 발음하면 이렇게 되죠. 자, 이건 교체가 아닙니다. 하나, 둘, 셋, 4개예요. 4개, 하나, 둘, 3개입니다. 자, 된 소리가 아니라 겹자음 같은 경우에는 겹받침 같은 경우에는 탈락으로 봅니다. 이거 리을 탈락된 거예요. 리을 탈락된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두 개로 겹받침은 두 개의 잠으로 보면 됩니다. 알겠죠? 탈락으로 보시면 돼요. 자, 축약 여기서 그냥 볼게요. 자, 지금 원래는 이제 길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쭉 한번 빨리 훑어본다는 식으로 정리하는 거니까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약은 줄어드는 거라 그랬죠. 아까 대표적으로 이겁니다. 자,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요. 히읗 만나면요. 기역, 디귿, 피읍, 치읓으로 줄어들어요. 1 플러스 1이 뭐가 되냐면 1이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 보면 쭉 가볼게요. 자, 음운의 개수 몇 개? 하나, 둘, 셋, 넷, 5개죠. 자, 음운의 개수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4개죠. 줄어들었죠. 뭐가 만나서? 기역과 히읗이 만나서. 기역과 히읗이 만나서 뭐가 된 거예요? 기역으로 줄어들었죠. 이게 축약이에요. 줄어든 거죠. 자, 좀 이게 쓸 데가 없어서 그런데 정리를 여러분들은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탈락 보세요. 자, 퍼 만약에 써, 가 이런 것들 봅시다. 이런 거 다 탈락이에요. 자, 퍼 같은 경우에는 뭐 합쳐진 겁니다? 어가 합쳐진 거예요. 뭐가 탈락된 거예요? 우가 탈락된 거예요. 자, 용언의 어간이 푸다, 푸고, 푸니, 푸인데요. 자, 원형을 밝히셔야 됩니다. 푸의 우가 탈락된 겁니다. 얘는 뭐가 탈락됐을까요? 원형이 뭘까요? 그것부터 봐야 되겠죠? 자, 맞아요. 어예요. 쓰다의 쓰겠죠? 그럼 탈락이고요. 자, 가 같은 경우가 좀 헷갈릴 수 있겠죠? 가는 가압니다. 도움 탈락, 탈락이죠. 자, 이런 식으로 탈락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조아. 얘도 히읗 탈락이에요. 발음하면 조아가 되죠. 자, 차이점은 있죠. 얘는 탈락된 것을 표기에 반영하지 않고 보여주죠. 그대로 드러납니다. 얘는 탈락된 것이 표기에 반영되죠. 탈락된 대로 쓰는 거고 얘는 탈락한 모습을 쓰지 않고 탈락한 게 표기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 얘는 표기에 반영이 된다. 이 차이입니다. 자, 첨가도 여기다 같이 할게요. 자, 첨가 같은 경우에는요. 뒤에
이, 야, 여, 요, 유 같은 실질적인 뜻이 있는 단어, 실질적인 뜻이 있는 단어가 오면 니은이 첨가됩니다. 니은이 첨가되는 현상. 이게 니은 첨가 현상이 대표적인 거예요. 자, 니은 첨가 현상.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됩니다. 뒤에 이야, 여요, 유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 뜻이 있는 형태소가 오면은 니은이 첨가된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문의 변동. 할게요. 자, 우리가 단어에서 하나만 볼게요. 단어에서 자, 혼자 쓰는 게 단일어라고 그렇게 부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복합어가 있는데 복합어 안에 파생어랑 합성어가 있습니다. 합성어가 있는데 이 합성어만 좀 보도록 할게요. 합성어는요, 둘 다 뜻이 있는 단어 어근이라고 합니다. 뜻이 있는 단어 어근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보면서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예를 들어 치솟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이 단어를 4개로 쪼개 보겠습니다. 자, 어근, 어간, 어미, 접사 이런 식으로 보겠습니다. 자, 어근은 뭘까요? 어근은 정의부터 아셔야 돼요. 정의 한번 쭉 해볼게요. 어근은요, 우리가 실질적인 뜻을 가진 게 어근이에요. 실질적인 뜻을 가진 거. 자, 그럼 어간은 뭘까요? 어간어미 동사에 아니 또는 동사 형용사 이거 묶어서 이제 용언이라고 부르잖아요. 용언의 어간, 용언의 어미 이런 말 쓰는데요. 어간은 용언은 활용 모습이 바뀌거든요. 활용할 때 대체적으로 변하지 않는 앞부분 있죠. 이게 어간이고요. 변하는 부분 어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접사는 요 어근 있죠. 아까 실질적인 뜻을 갖게 어근이라고 했죠. 이것을 제한하는 부분이 접사입니다. 제한하는 부분. 자, 어근은 솟다의 솟이 되고요. 자, 가는 솟다의 솟 똑같죠? 똑같을 수 있어요. 자, 어근 뭐 솟다라고 하셔야 돼요. 쏟다. 어미는 다. 자, 접사는 속긴 손도 어디로 써서요? 치는 위로라는 접사입니다. 접두사. 그래 치 이런 식으로 봅니다. 어쨌든 합성어는 둘 다 뜻이 있는 거예요. 뜻이 있는 거. 뜻이 있는 거. 근데 이걸 왜 얘기했냐면 자, 우리 그 문제 통사냐 비통사냐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통사는 우리 국어의 일반적인 어순 배열 순서를 지키는 게 통사고요. 비통사는 그렇지 못한 게 비통사입니다. 우리말의 일반적 배열 방식이 어긋난 거죠. 그래서 그걸 비통사라 그러는데 비통사적으로 이루어진 합성어가 있기 때문에 자, 지금 한번 얘기해 본 거예요. 비통사적 합성어. 자, 요 비통사적 합성어 3개를 외우면 나머지는 통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비통사적 합성어 3개는요, 이렇게 됩니다. 자, 용언의 어간에다가 바로 명사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명사가 오는 경우. 이 비통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용언의 어간에 바로 용언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비통사예요. 자, 그 다음에 부사 다음에 원래 동사나 형용사가 와야 되는데 바로 명사가 오는 경우. 이런 것도 비통사입니다. 자, 이런 거 비통사적 합성 한번 볼까요? 용언의 어간 덮다, 덮고, 덮으니, 덮어서, 덮. 용언의 어간이죠. 바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명사 밥. 비통사적 합성어가 되겠죠. 자, 용언의 어간의 용언 뭐가 있을까요? 검다, 불다. 검다, 검고, 검으니, 검. 용언의 어간. 자, 그 다음에 불다. 용언의 어간. 용언 바로 왔죠. 용언의 어간에 용언 바로 왔죠. 비통사적 합성입니다. 자, 부사형태 부슬거리다, 부슬. 비, 척척, 박사 뭐 이런 것들이 비통사적 합성어가 되겠죠. 그래서 비통사적 합성어 한번 3개 한번 살펴본 거예요. 나머지는 통사니까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거 볼까요? 뭐, 뛰어가다. 통사일까요? 비통사일까요? 뛰어가다. 자, 얘는 통사죠. 일까요? 자, 용언의 어간이 뭡니까? 뛰다죠. 뛰. 그 다음에 뒤에 만약에 예를 들어 뛰가다라는 말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건 비통사겠죠. 하지만 연결어미 어가 왔죠.
뛰어가는 그게 통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 세 개 빼고 나머지는 통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두 개만 좀 더 해볼게요. 자, 요거 하면서 요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서술어의 자릿수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서술어의 자릿수는 뭐냐면은, 자, 정의부터 외우셔야 돼요.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 이게 서술어의 자릿수예요. 계속 반복해서 외우셔야 됩니다.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 그럼 여기서 말하는 문장 성분이라는 거 볼게요. 문장 성분. 자, 문장 성분이라는 건 뭐냐면 문장을 이룰 때 필요한 성분이 문장 성분이겠죠. 꼭 필요한 게 주성분이고요. 그렇지 않은 게 부속 성분입니다. 뭐 독립 성분도 있어요. 자, 주성분은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이렇게 되고요. 부속 성분은 관형어, 그 다음에 부사어 이렇게 됩니다. 다 외우셔야 돼요. 자,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는 주성분입니다. 자, 예를 들어 그녀는 의사가 되었다 라고 칩시다. 자, 그녀는 주어고요. 의사가, 이 가가 있으니까 주어처럼 보이지만 얘는 보어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되다 아니다 오면 앞에는 무조건 보어예요. 만약에 그녀는 없어도 의사가 되었다, 의사가 보어라고 보셔야 돼요. 자, 주격조사, 복격조사. 주격조사도 이 가죠. 복격조사도 이 가죠. 그죠? 보어를 만들어주는 조사, 주어를 만들어주는 똑같습니다. 자, 모습은 똑같지만 되다 아니다 앞에 오면 보어다. 관형어는 뭐를 꾸며줘요? 주로 체언, 명사, 대명사, 수사, 주어 쪽을 많이 꾸며주고요. 부사어는 뭐를 꾸며줘요? 보통 용언, 서술어 쪽을 많이 꾸며줘요. 용언을 많이 꾸며줍니다. 자, 위에다 좀 쓸까요? 위에다가.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서술어가 필요한 문장 성분의 개수라고 했잖아요. 문장 성분. 근데 이 문장 성분은 주로 뭘 말하는 거야?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를 말하는 겁니다.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예를 들어 나는 큰 집에 산다. 큰 관형어인데 없어도 상관없죠. 네, 그래서 관형어는 사실 없어도 괜찮습니다. 자, 하지만 부사어는 얻을 때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서술어가 두다라든가 뭐 삼다라든가 뭐 주다라든가 이런 서술어들을 가지고 있으면 꼭 필요한 부사가 있습니다. 이거 필수 부사라 그러는데 예를 들어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그가 그녀를 며느리로 삼았다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주어, 목적어, 얘가 부사어인데요. 며느리로 빼면 그가 그녀를 삼았다. 말이 안 돼요. 며느리로 꼭 필요합니다. 이걸 필수 부사어라고 해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필요하고 관형어 뭐 필요 없고 부사어 꼭 필요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서술어의 자릿수는요. 서술어가 필요한 문장 성분의 개수인데 예를 들어 나는 사람이다. 자, 사람이다 서술어죠. 이 서술어가 필요한 문장 성분은 나는 주어만 필요로 하죠. 이런 걸 우리가 한자리 서술어 이렇게 부릅니다. 한자리 서술어. 자, 그리고 예를 들어 나는 밥을 먹었다. 자, 이러면 이 서술어는 뭘 필요합니까? 주어랑 목적어로 필요하겠죠? 그럼 두 자리 서술어. 아까처럼 나는 그녀를 며느리로 삼았다. 자, 이러면 몇 자리 서술어? 이러면 세 자리 서술어. 이렇게 되겠죠. 주어, 목적어, 필수 부사를 요구하는 거죠. 자, 이게 서술어의 자릿수입니다. 서술어의 자릿수 간단하게 보는 거예요. 서술어의 자릿수. 자, 뭐 짧게 했는데 나온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수업할 때 올려주세요니까 그리고 짧게 하는 거니까 요 부분만은 아예 머릿속에 다 넣으시고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시간에 이제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런 게 있으면 와서 좀 물어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